좋은 말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발음을 못할 수도 있대요. 자요, 여러분요. 그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는요, 페이지요. 47페이지요. 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요. 지금 또 뭐냐면, 무효와 치수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효와 치수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하죠. 가박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렇게 계약을 하고요. 이 계약을 뭐라 하냐?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행위는요, 먼저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요?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을 모두 다 갖췄죠? 모두 다 갖추면 우리는 이것을 유효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뭐라고 한다?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효라는 말하고 여러분요, 영어 불성립 있죠? 성립하고 그 다음에 무라는 말하고 다르죠.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을 불성립이라고 하는데 그 불성립은 뭐라 하냐? 없을 무자를 써서 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 그런데 여기는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효는 성립은 했으나 효력만 없는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하고 무효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 무효에 있어서 무효는 어떻게 하면 3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무효는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효는 아무 말로써 무효는요. 그냥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우리가 무권대리를 뭐라 했죠?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고 당연 무효가 원칙이에요. 어떤 것들은 재판으로만 해서 무효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재판 선고예요.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3조 104조를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대양할 수 있다. 그것을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취소를 봐요. 취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에는 취소는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하고 다르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한다? 나중에 취소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나중에 취소하면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그래서 취소를 뭐라냐?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죠? 취소는요. 취소권자라고 하는 것이 140조에 딱 규정돼 있어. 그래서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뭐다? 차고, 사기, 강박 이렇게. 그래서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을 뭐란다? 취소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까지나 하죠? 그러니까 3년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요. 참 특이하게요. 작년에는 무효와 취소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원래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효와 취소에서 작년에 딱 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처음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 이제 무효를 보면 무효는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먼저 137조 일부 무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38조 무효행위 전환. 세 번째 139조 무효행위 추인이 있고요. 무효행위 추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요.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네 번째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동적 무효요.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인데요. 이건 뭐 나중에 봐도 되고 지금 시간에는 이렇게 137, 148, 139 세 가지만 보면 돼요. 먼저 보면 137조가 뭐냐면 여기 137조는 암기해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것을 뭐란다? 일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무효. 그럼 봐봐. 여기 보면 우리가 과일 이렇게 있잖아요. 과일. 일부 무효는 과일을 가지고 설명하면 제일 빠르거든요. 과일인데 과일의 일부가 이렇게 상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정상적일 때 개당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과일이 지금 상했잖아요. 이 상한 것을 1,000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로 본다? 전부 무효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무효로 본다. 왜냐하면 전부가 썩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썩은 걸로 취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일부는 무효로 하고요. 나머지 일부는 뭐로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일부는 무효라고 일부는 유효로 한다 이 말이죠. 일부는 유효, 일부는 무효 이 말이죠. 이렇게 일부를 유효로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요. 첫 번째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일체성이에요. 법률행위의 일체성.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분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요. 이 가정적 의사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제3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에요. 봐봐. 무슨 말이냐? 일체성이란 뭐냐?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돼. 두 번째, 분할 가능해야 돼요.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가정적이란 말은 상상하는 거죠. 만약에 썩지 않는 것이 완전한 것이 1,000원이면은 이 썩은 것을 400원에 가져가라. 400원에. 그러면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400원에 가져가라면 가져갈 수 있는데 왜요? 이거 해가지고 버리고 나머지는 먹으면 되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일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이다. 이 말이 중요해. 그러면 이 일부 무효가요. 이 무효라는 말을 취소로 바꾸죠. 그러면 일부 취소죠? 일부 취소는 전부를 취소로 하는 거예요. 일부만 취소라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할 수 있는가? 이걸 일부 취소라고 그래. 그래서 일부 취소도 인정이 된다. 일부 무효나 일부 취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분할 가능성이다. 분할할 수 있다. 만약에 불가분이다.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걸 뭐냐? 봐. 그러면 커피 있잖아요. 커피잔에 내가 커피를 이렇게 딱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재채기를 딱 해가지고 여기 침이 한 방울 딱 떨어뜨려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부가 망가뜨린 거 아니죠. 침 한 방울 떨어졌잖아요. 한 방울이. 이걸 마실 수가 있다 없다? 없자. 이걸 뭐냐? 이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중국 사람 같으면 그 부분만 떼어내고 마시겠죠. 그런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건 법률 일체성 이렇게. 분할 가능성. 그래서 분할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이런 경우는 일부 무효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분할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원래는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무효인데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하는데 일부가 무효인데 그 일부만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 보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전세권의 전세기간 있죠? 전세권의 전세기간은 최장 10년이거든요. 10년. 그런데 만약에 14년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4년으로 했으면 4년이 오버된 거잖아요. 그러면 4년만 무효가 되고 10년으로 보는 거예요. 4년만 무효로 봐. 원래 일부가 무효면 뭐라 해야 돼? 전부를 무효로 봐야 되죠. 근데 법에는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약관법 16조예요. 약관법 1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16조요. 약관법 16조에 보면 원래는 일부가 무효잖아.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래. 일부만 무효란다. 여기 딱 돼 있어. 약관의 내용에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일부만 무효래. 왜냐? 내가 보험 약관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다 무효로 해버리면 내가 고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유효로 본다. 그러니까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얘기하죠. 자, 138조는요. 무효행위의 전환이에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런 말이죠. 무효행위의 전환이요. 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얘는 무효죠. 이것을 전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항상 봐봐.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전을 얘기해? 성립하고 난 후를 얘기해? 여기 봐봐. 맨 끝에 봐봐.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효력 요건을 갖추었을 때 유효잖아요. 그러면 무효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일단 무효에도 법률행위는 뭘 했어?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없는 걸 무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립조차 하지 않으면 일부 무효할 때 무효라든가 무효행위 전환할 때 무효 이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무효행위를 전환하는 거죠. 103조요. 103조는 무효행위 전환이 안 돼요. 104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돼. 그래서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하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요. 여기 보면 여기 봐. 무효행위 전환이 뭐냐면 이거죠. 그러면 타인의 자죠. 다른 남의 아이를 데려오면 어떻게 한다? 입양신고를 해야 돼요. 입양신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의 아이를 데려가지고 입양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한단 말이죠. 친생자 신고. 그럼 친생자 신고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남의 아이가 어떻게 내 아이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친생자 신고가 무효이죠. 그런데 친생자 신고를 했다는 말의 뜻이 뭐죠?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있었어 없었어? 남의 아이인데 내가 낳았다고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 아이를 내가 기를 마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입양할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입양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은 처음부터 친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를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처음부터 입양 신고를 봐버리자. 처음부터 왜? 아까 말했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는데
그 친생자 신고를 친생자 신고를 하지 말고 무슨 신고라고 하자 처음부터 입양 신고라고 하자. 그걸 무효행위 전환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래. 그래서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여러분요 강의 노트 50페이지 한번 봐봐. 강의 노트 50페이지. 강의 노트 50페이지 봤어요? 네. 50페이지 보면 138조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자, 138조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법령이 거기다가 써. 49페이지라고? 아, 한 페이지씩? 아, 그래? 그러면 49페이지를 봐. 49페이지 보면 138조라고 되어 있죠? 네. 무효인 법률행위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 무효가 뭐냐 봐봐. 친생자 신고예요. 써봐, 거기다. 친생자 신고라고 써봐. 친생자 신고. 썼어요? 네. 다른 법령이가 입양. 다른 법령이가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그 무효 가로묶고 그 무효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이 가로묶고 다른 법령이 입양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리라고 인정 거기 가로묶고 그것을 뭐란다 가정적 의사 보충적 의사라고 그래. 다른 법령이 뭐다 다른 법령이 뭐라고 그래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말이야. 효력이 있다. 두 번째 줄 보면 다른 법령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법령인을 입양이라고 한다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 자, 무효인 법령이 친생자가 다른 법령이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가 뭐냐? 친생자가 무효인 것을 알았으면 다른 법령이 입양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령이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요. 거기 보면 여러분 보면 뭐죠? 혼인 외의 출생자고 혼인 중의 출생자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이거야, 이거. 봐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2월 1일 아기가요 출생을 해서 출생을 했는데요. 여기요 4월 1일 날요 혼인신고예요. 부부가요 혼인신고를 해. 여기요 6월 1일요 출생신고래. 출생신고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 먼저 어떻게 하면 혼인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출생하죠. 아기가 출생하는 걸 이걸 뭐란다?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그래. 혼인 신고하고 난 다음에 애가 출생하죠? 이것을 뭐란다? 혼인 중의 출생자라고 그래. 혼인 중의 출생자. 이 혼인 중의 출생자는 부모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안 돼. 왜? 그럼 엄마는요, 혼인 신고하고 난 다음에 애를 낳든 엄마는 내 뱃속에서 애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항상 아이는 아빠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집 총각 아이인가 내 남편 아이인가 이게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 아이하고 엄마는 무조건 친생자라고 그랬죠? 아빠하고 아이는 형 동생이에요. 아무 관계도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애가 딱 태어나가지고 울면서 누가 내 엉덩이 때려서 기분 나쁘다고 아빠한테 욕하는 거예요. 왜요? 형 동생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혼인신고하고 난 다음에 애가 태어나죠? 애가 태어나서 엉덩이 딱 때리고 울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아빠한테. 알겠죠? 그게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은 아이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빠는 뭐냐냐? 인지라고 하는 신고를 해야 돼. 인지. 그래야지 내 아이가 돼요. 혼인신고하기 전에는요. 그때는 출생신고하면 돼. 혼인신고하고 난 다음에 애가 태어나죠. 이때는 뭐만 하면 돼요? 출생신고만 하면 내 아이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인지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DNA 검사하고 복잡해요. 알겠죠? 옛날에는 더 복잡했지. 옛날에는 이 아이가 너는 봐봐. 어린아이는요. 한 2살, 3살 먹을 때까지는 젖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딱 한번 돌사진 한번 봐봐. 나 딸아이하고 남자하고 구별이 안 돼. 안 돼. 근데 애 이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애를 보고 아빠하고 뭐 눈이 닮았니? 그건 웃긴 말이죠. 애가 좀 얼굴이 부어가지고 있는데 무슨 누구 닮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애가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 사진 한번 봐봐. 돌사진을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 알겠죠? 그걸 보고 저 사진이 저게 우리 아들이다. 그러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옛날에는 그 DNA 검사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인지를 잘 안 받아줬어요.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가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증인도 있어도 복잡했는데 지금은 좀 간단하게 됐죠. 왜? 뭐가 있으니까? DNA 검사가 있으니까, DNA. 그럼 DNA 검사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인이 보는 것하고 5,000원 정도 비싸요. 법원에 제출한 건 5,000원인가 만원인가 비싸. 법원에 제출한 것은. 똑같은데, 법원에 제출한 건 절차가 또 있나 봐요. 그런데 법원에 제출한 법원 제출용이 또 따로 있거든요. DNA 검사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법원 제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간단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참 어려웠겠죠. 딱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눈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꾸 코가 닮았다잖아요. 알겠죠? 아빠가 이거 코 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데 뭐 그렇잖아. 뭘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안 되면 이제 또 발가락 닮았다 하면 또 발가락 또 해봤더니 또 보면 또 발가락 닮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 번에 이제 병원에 가 있는데 병원이 산부인과 우리 같이 연결돼 있는데 얘를 갖다 해서 이제 이렇게 갔단 말이죠. 이제 꽃다발 사가지고 갔는데 옆에서 장인하고 장모인가 봐요. 옆에는 이제 자기 사이인가 봐요. 앉아있는데 같이 이제 앉아있으면 이제 병실 열릴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장인하고 장모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발가락이 어떻게 그렇게 자네하고 똑같이 닮았냐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사이하고 닮았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 맨 처음에는 그렇다고 하더니 자꾸 얘기하니까 얘가 좀 짜증이 되는 것 같아. 짜증이 돼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아니 뭐 얘는 뭐 다 닮았네, 다 닮았겠지 막 이렇게 얘기를 옆에서 했는데 계속 발가락이 닮았다. 참 신기하죠. 발가락이 닮았다. 알겠죠? 발가락이 닮았다. 아무튼요. 그 발가락이 닮으면 뭘 한다? 인지를 해. 인지. 알겠죠?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혼인신고가 난 다음에 얘가 태어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출생신고하면 돼요. 근데 봐봐. 얘가 여기서 태어났어 1번. 그러면 인지신고를 해야 되죠. 그럼 부모가 골치 아프죠. 그래서 뭘 한다? 출생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해. 그러고 나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 1번 혼인신고. 출생했는데 신고 안 해. 혼인신고를 먼저 해. 그러고 나서 뭘 한다? 출생신고를 이제 해. 그래버리면 서류상으로 보면 뭐가 된다? 서류상으로 보면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죠.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보통 많이 하죠. 부모들이 동구 중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그런데 아이는 이미 태어난 거잖아요. 혼인신고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하? 이건 무효죠. 혼인 중에 출생자는. 그런데 이 출생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를 봐주자? 인지신고를 봐주자.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해봐. 부모가, 남편이, 아빠가, 굳이 그 아이의 엄마하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그리고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밑으로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인정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식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걸 뭐라 한다? 인지라고 하는 거죠. 인지. 내 자식이라고 인정했으니까. 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9조는요. 그래서 138조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104조는 불공정한 법령행위는 뭐죠? 무효행위 전환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139조는요.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자, 무효행위의 추인이잖아요.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냐? 이때 무효는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 이 확정적 무효를 추인하죠? 추인하면 어떻게 되냐? 확정적 유효가 돼요. 그럼 봐봐. 내가 뭐라 했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의 3대 원칙. 이 얘기해봐. 지금 시작. 무효는 처음부터.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누구든지. 그럼 봐. 언제까지나 무효인데 무효가 추인하면 유효가 되냐 이 말이지.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인데. 자, 지금부터 그걸 본단 말이죠. 뭐냐? 자, 이렇게 갑이 있죠. 갑하고 하고요. 2월 1일 날 가장 매매를 해. 거짓말로 매매를 해. 이러면 가장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하죠? 그럼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갑이 이제 을한테요, 둘이 짜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라고 친구한테 재산을 빼돌렸죠. 그런데 2월 1일은 무효잖아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근데 갑이 이제 진짜 이 집을 팔고 싶어. 그래서 갑이 을한테 얘기하죠. 야, 그 집 나 진짜로 팔려고 그래. 이렇게 10월 1일 날. 진짜로 팔려고 그래. 그랬더니 을이 뭐라냐? 얼마에 팔 건데? 1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게. 어차피 내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갑이요 청약을 해. 그럼 을이 뭐라고 그래? 을이 1억 원에 승낙을 해. 그래가지고 갑하고 하고 진짜 10월 1일 날 진짜 계약을 해. 진짜 계약.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거든. 법률 행위. 언제 했어? 언제 계약을? 10월 1일. 그러면 10월 1일부터, 그리고 그때부터라고 그래. 그때부터 갑하고 을이 새로운 계약을 했죠. 새로운 계약. 이 새로운 계약, 새로운 법률행위를 이것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봤을 때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절대로 무효는 유효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2월 1일 무효는 영원히 무효로 가는 것이고 10월 1일 날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것을 무효죠.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안 되지. 무효인 법률행, 무효행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해야지 정확하겠죠. 무효행위에 대한 새로운 계약.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알죠? 그냥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유효는 언제부터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유효이다. 그래서 추인은 103조 된다 안 된다? 안 돼. 104조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요 107조하고 108조하고 의사무능력자. 알겠죠? 의사무능력자 뭐죠? 어젯밤에요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했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그래서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뭐라 한다? 친구가 딱 나오죠. 뭐라 하죠? 야, 어제 너하고 나하고 계약했는데 빨리 등 깨줘. 이렇게 해야죠.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계약서 들이밀죠? 딱 보니까 내가 옛날에 집 판다 얘기했었는데 어제 술 마시고 그걸 또 도장 찍었나 봐. 알겠죠? 근데 보니까 계약서가 1억으로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알았어. 인정할게. 술이 깬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가 술이 깬 상태에서 인정할게. 그걸 뭐라 한다?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계약을 그러면 체결한 걸로 볼게. 그걸 뭐라 한다? 추인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추인은 상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만 추인이고 103조, 104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4조는 뭐는 되는데? 무효행위 전환은 되는데 뭐는 안 돼?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된다. 그래서 봐봐. 원칙적으로 그때부터니까 소급 판단한다.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무효인 것을 한번 볼까요? 무효인 것을 보면, 무효는 어느 하나를 딱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알겠죠? 자, 76권 한번 봐봐. 76권 보면 뭐라 나왔죠?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아닌가 그랬죠? 자, 76권 115페이지. 76권은요,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 이것은 무효이죠? 궁박경선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재의 공격성을 잃었다. 104조 무효이죠? 청약이 비진위 표시임을 알고 동그라미. 그럼 무효이죠? 목적물이 확정될 수 없다. 무효이죠? 그래서 1, 2, 3, 4는 다 무효죠? 타인 소유물,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효이죠. 자, 77은 봐봐. 유효인 것은 그랬죠? 그 말은 뭐야? 거꾸로 하면 무효가 아닌 것은 도박장은 무효죠? 103조? 첫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안타깝지만 이건 유효란 말이죠. 알겠죠? 하지 않겠다. 알겠죠? 유효, 해소. 특정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청부폭력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 대급이 현저하게 불균형 104조 위반이죠? 무효. 4번하고 5번은 똑같죠? 공박, 경솔, 무경험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2번. 78은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 줄고.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럼요. 봐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여기 봐봐.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계약의 해제, 소금 무효.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소급 유효. 취소 맨 끝에 소급 무효. 취소하면 가면 4번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 추인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그때부터 5번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 똑같아. 취소는 무조건 소급해서 무효. 알겠죠?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무효에 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79번, 80번, 81번, 82번 있죠? 83번, 84번. 여기까지를 여러분 뭐냐면 이것은 이제 유동적 무효에서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났어요, 이게요. 요즘은 이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보세요. 이제 어디서 무효와 취소. 그래서 취소를 한번 봐, 이제 취소. 그럼 취소는요, 몇 페이지냐면 강의 노트. 취소는 강의 노트 53페이지 한번 봐봐. 53. 그럼 봐봐. 53 봤어요? 네. 자, 취소죠. 자, 지금 다시 봐. 우리가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큰 걸 본단 말이에요, 항상.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일단 취소라는 것은 법령에 일단 뭘 해야 돼? 성립은 하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 아니면 취소라고 한다, 이 말이죠. 네. 무효 아니면 취소. 됐죠, 지금?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주장하고 언제까지는 효력이 없죠. 그런데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보는데 뭐를 보냐면 자 일단은 여러분요 법률행위가 뭐 하고 난 다음에 성립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했다.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못 갖췄을 때 무효하냐면 뭐가 된다? 취소. 지금 우리가 이걸 하죠. 이거. 그래 봐봐.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무효이다? 성립은 했으나 이 말이죠. 여기로 봐봐. 취소죠. 여러분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야? 취소. 그러면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성립을 해야 돼. 여기가 뭐죠? 불성립이죠. 불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합의가 있다 없다? 없다. 불합의가 불성립이란 말은 똑같죠? 그럴 때는 취소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기서 뭐가 나오냐? 착오란 말이 나오죠? 착오를 이루어 취소. 착오란 말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 항상 뭐가 나오냐? 취소해서 착오를 이제 착오라고 하는 말은 성립하지 않으면 착오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 이제 여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보냐면요. 취소를 보는데 먼저 취소는 취소권자가 있어야 돼. 취소권자가 140조에 있어요. 취소권자는 뭐냐? 먼저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뭐냐? 착오를 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지. 사기를 친 사람이 취소권자가 아니라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치고 취소하고.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사기를 당한 사람.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죠?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있고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있죠. 여기서 여러분요. 여기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누구만이다?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만 대리권 소멸이다. 알겠죠? 피성년.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피성년. 알겠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구별을 정확히 하려면 복잡한데,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성년은 뭐냐면, 신체 아니에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됐다. 그러니까 일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일 처리를 못 한다, 이 말이죠. 은행 가가지고 왜 은행을 왔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한정은 약간 부족해. 일 처리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알다 모르다, 설명해주면 알았다 그러고 뒷돌아서는 모른다고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다. 그 정도만 알면 돼. 더 이상 알면 다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봐. 이 사람들도 취소권자라고. 그럼 미성년자도 취소권자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자라니까. 미성년자가 취소권자라니까. 이거 훈민정음 잘 모르겠어요? 미성년자가 취소권자라니까. 그러니까 취소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럼 여기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자고요. 차고사의 강박이죠? 여기요,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자인데, 문제는 임의 대리인은 원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별 수권을 받았을 때만 돼. 그래서 원칙은 아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누구죠? 상속이라든가 회사합병. 상속이나 합병. 그 다음에 특정승계인. 특정승계인은요, 취소권자인데,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돼.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되고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해야 돼. 여기까지 취소권자 이렇게. 그러면 취소권을 봐봐. 상속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니 포괄이 상속인이라니까. 상속인 회사 합병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상속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서 문제. 포괄 승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똑같다니까요. 똑같다고. 포괄 승계인이 상속인이라고. 상속인이 포괄 승계인이라고. 포괄 승계인 상속인 포괄 승계인. 상폭. 알겠죠? 그러니까 돼요. 상속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포괄 승계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 임의 대리인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임의 대리인 원칙.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원칙은 없다. 아무 말 없이 내가 만약에 임의 대리인 취소권이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없다. 원칙은 없으니까 없다. 알겠죠? 법정 대리인 취소권이 있다. 임의 대리인 취소권이 없다. 수권을 받아야 있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취소권자가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자가 아니라니까. 원칙적으로 아니라니까.
원칙이 아니니까 아니죠. 알겠죠? 예외적으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다는 말이 없으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상대방. 그럼 누구한테 하냐? 상대방이네, 상대방. 상대방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상대방이다. 직접 상대방 두 가지다. 여기는요, 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을 사기를 쳤어, 사기. 사기 2월 1일. 그래가지고 여기가 3월 1일에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알겠죠? 그럼 이건 차고나요? 차고를 했거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거나 또는요,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을 사기당한 사람을 치속권자라고 그래. 치속권자. 이 사람을 한다? 이 사람을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 직접 상대방. 그럼 이 사람을 한다? 이 사람은 병을 제3자 또는 상대방의 승계인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승계인 또는 이 사람을 한다? 제3자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여기 사기를 당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뭘 한다? 갑은 을한테만 취소해. 취소는 오로지 을한테만 취소해. 을한테만. 그럼 병은 어떻게 해요? 병은요?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그 다음에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돼요.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하냐?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져.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져. 오직 누구한테만 취소한다? 을한테만 취소해. 을한테만. 오직 을한테만 취소해. 병은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직 을한테만 취소해.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러분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갑이요 17살이에요. 17살. 알겠죠? 그러면 을이죠? 을이 것을 병한테 이렇게 넘겨. 병한테. 그럼 병한테 경우는 여기 2월 1일 계약을 하고 3월 1일 이렇게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17살인 갑은 오직 을한테만 취소해. 을한테만 취소해. 그러면 이 병은요? 이 병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이고 악이고 다 보호가 안 돼. 이걸 절대적 취소라고. 이걸 상대적 취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면 패가 망신이에요. 알겠죠? 아무도 보호 안 돼요. 그 다음에 봐봐요. 우리가 보면 이 일반인들 있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죠? 일반인들은 취소를 하죠? 처음부터 무효죠?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만 반환해. 현존이익. 악인 경우는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해서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을이 갑을 사기쳤으니까 을은요 갑한테 반환해야 되잖아요. 취소하면 그러면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갑은요 현존이익만. 그럼 현존이익이란 게 뭐냐? 현존이익은 예를 들어서 현존이익인 것은 뭐냐? 생활비를 쓴 거. 생활비. 돈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쓴 것. 그 다음에 저축한 거, 예금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자금으로 쓴 거, 또는 보증금으로 쓴 거, 보증금. 다른 보증금으로 쓴 것, 다른 토지를 산 것, 건물을 산 것, 이런 것들은 현존이에요. 그런데 뭔가 아닌 것은 뭐냐? 낭비한 거, 도박한 거, 또는 경마한 거,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여행 경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현존이익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작년, 재작년 시험에 뭐라 나왔냐? 미성년자가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 생활비.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는 건 전부가 현존한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요, 미성년자 어때?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현존이익만 반환해. 웃기죠? 한번 봐봐. 1억 원짜리 을한테요, 팔았어.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을한테 등기해줬어. 자기가 1억 받았어, 갑이. 자기 여자친구하고요, 1억을 가지고 놀러가지고 다 쓰고 도박하고 경마장 가고 다 쓰고 탕진하고 100원 남았어, 100원. 그러면 계약을 갑이 취소하죠? 그럼 갑은 을한테 100원만 주고 을한테 등기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현존이익이 얼마니까? 100원이니까 다 낭비했으니까. 그런데 전부를 생활비에 썼다? 남아있는 돈이 전부 1억 원이 생활비죠? 그럼 1억을 전부 다 돌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병 있죠? 여기 병 있죠? 이 병을 언제 보느냐? 이 병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병은. 여기 취소하죠? 취소하고 여기서 말소등기를 하죠? 그럼 취소하기 전후를 보문하고 누구일 때만 보호된다? 선이. 병은 선일 때만 보호가 돼. 이것을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언제까지 하죠? 언제까지? 3년, 10년이에요. 3년, 10년이에요. 알겠죠? 이거 두 가지로 볼까요? 여러분 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을이 갑을요. 2000년에 사기를 쳐,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했어. 2000년에요. 그러면 2000년부터 몇 년이냐? 2000년부터 10년이에요. 2010년까지 먼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기당한 것을 언제 알았냐? 2002년에 알았어. 2002년에. 사기당한 것을 안 날부터 3년이에요. 그러면 2005년이에요. 2005년 3년 안에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어디가 더 빨리 끝나요?
3년이죠? 3년까지만, 2005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만약에 갑이 이렇게 을이요. 을이 이렇게 여기서 2000년에 계약을 했어요. 2000년에 얼마를 주고요? 사기를 쳐가지고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2010년까지예요. 2010년까지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사기당한 사실 안 그래서 언제냐? 2009년이에요. 2009년의 앞날이에요. 2009년 알았으면 언제까지요? 2012년이에요. 3년이죠. 여기 10년이고 어디가 더 빨라요? 2010년이죠. 그럼 2010년까지만 취소해. 그러니까 언제나 3년이 짧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시험이 왜 나오냐? 계약을 체결하고부터 10년이 경과했으나 사기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와. 10년이 경과했는데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10년에 3년 둘 중 하나 짧을 때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없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뭐냐면 여기는요 10년 이걸 여기까지 취소라고 그래. 끝났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소급해서 무효니까 부당이득한데 아까 부당이득은 뭐죠? 제한능력자는 항상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알겠죠? 그럼 봐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뭐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이 다르죠? 완전히. 봐봐. 지금 봐봐. 여기 봐봐. 취소할 수 있단 말은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이것을 유동정 뭐라 한다? 유효라고 그래. 왜요? 아직까지는 유효다 이 말이죠. 취소하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뭘 해야 돼?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인은 확정정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유효. 그러니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유동적 유효인 것을 언제부터?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무건대리는요, 유동적 무효를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무효행위 추인은요, 확정적 무효를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다고. 자, 그러면 취소를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그럼 봐.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단 말은 뭐냐? 취소의 원인이 뭐죠?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가 소멸한단 말은 제한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제한능력자면 그럼 누가? 법정 대리인이. 그럼 이 법정 대리는요.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권 없어져. 능력자가 아닐 때 법정 대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차고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후에 알고 난 후에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고서 알고 세 번째는요. 추인한다고 하는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자, 그럼 봐봐. 일단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으면 알고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럼 볼까요? 소멸했죠. 소멸. 취소 원인이 소멸했죠. 그럼 소멸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냐? 자기가요 17살 때 계약했는데 지금 22살이에요. 그럼 이제 성년이 취소할 수 있으면 성년이 됐죠. 그러고 나서 뭐라 한다? 갑이을한테 내가 17살 때 계약했는데 지금은 21살이에요. 그럼 19살이니까 성년이니까 20살, 21살 3년 지났어 안 지났어? 아직 안 지났죠. 안 지났죠. 19살이 성년이니까 20, 21살 2년밖에 안 지났죠.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는데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취소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것은 확정적 유효로 만든단 말이니까 추인이란 말은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취소권에 뭐라 한다? 취소권 포기다 이 말이죠.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을 법률행위 추인이다. 그런데 이거 봐봐. 법정 추인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추인이 첫 번째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 두 번째 취소할 수 있음을 알든 모르든. 왜 알든 모르든이냐? 이것을 알든 모르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요. 추인의 의사표시죠.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이 일을 뭐 하지 않을 걸? 보류하지 않을 것.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요. 여기서 여섯 가지. 여러분 전희경이라는 사람 알아요? 전희경이? 쇼트트랙 선수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전희경 쇼트트랙 선수. 우리나라 쇼트트랙인데 동계올림픽인가 거기요. 뭐 이상가 뭐 기술위원인가 뭐 뭔가 그럴까요?
전희경이가 담양강 있죠, 담양. 담양강에서요, 스케이트를 지금 연습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요? 전희경이가. 어디서요? 담양강에서. 누가? 전희경이가 어디서? 담양강에서. 담양강에서. 뭐를 해? 연습을 해. 알겠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에요. 이행. 이행의 청구. 돈 달라고 이행의 청구. 경계예요. 담보 제공이에요. 양도, 전부 다 양도예요. 강제 집행이에요. 여러분, 강제 집행은 뭐라 나오냐? 압류를 걸었다, 압류. 아이고. 뭐라 나오냐면, 압류를 걸었다. 담보 제공은, 보증인을 세웠다, 보증인. 또는요,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요. 경계는요, 뭐뭐를 소멸시키고, 뭐뭐를 발생시켰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이행의 청구는 돈 달란 말이고, 이행은 돈을 주는 것이고. 알겠죠? 봐봐. 그럼 여기서 이거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하죠. 경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봐봐. 좀 보라고. 여기 봐봐.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럼 내가 돈을 갚아야 되죠. 네. 내가 돈을 갚을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1억 갚을 게 있는데 오늘요 12월 말에 돈 1억 갚아야 돼. 그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얘기하죠. 나 12월 말에 돈이 없는 거야. 돈을 내가 주택에서 1억은 못 만들겠다. 한 달 안에. 그러면 돈 빌려준 거 차용증 찢어버리고 내가 우리 집 아파트가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12월 30일 날 아파트를 인도해 주겠다. 계약서를 다시 쓰자 이 말이죠. 오늘 돈 빌린 거 그거 없는 걸로 찢어버리고 소멸. 알았죠? 아파트를 주는 곳으로 다시 쓰자. 발생. 이걸 경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러면 가끔 친구한테 뭐 돈 빌려주거나 그랬는데 친구가 돈 언제 갚으려고 그러면 야, 나 돈 없는데 그냥 내 차로 가져가면 안 돼? 이런 말 해 안 해? 하잖아요. 그걸 바로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돈 빌려준 거 없애고 그냥 차로 그냥 가져가면 안 돼? 물론 이제 대물 변제라고 한 것도 비슷한데 대물 변제는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런 말하고 그 말하고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담보제공은 보증인을 세우거나 저당권, 근저권 잡는 거. 강제집행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요. 봐. 이 갑이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사기를 당했다. 을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갑을 뭘 한다? 취소 권자라고 하고요. 이 을을 뭘 한다? 상대방이라고 그래. 알겠죠? 여기서 사기를 쳤죠? 사기를 쳤으니까 여기서요, 이렇게요. 사기 당한 사람 취소권자, 이 사람은 상대방이 한다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취소권자 있죠? 여기 이 6가지는 취소권자가 있죠?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전부가 다 뭐냐? 추인이에요. 추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죠? 추인이에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은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이 말이죠. 추인이라고 하는 말은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해도 뭐냐? 상대방이 해도 추인이고요. 추인이고 뭘 못해요? 취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했다? 추인이에요.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하고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렇게 두 가지 여기 이행의 청구하고 이행의 청구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상대방이 하면은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그럼 봐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은 누가 이행 청구를 받았다는 거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죠? 돈 청구했죠? 돈 등기달라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청구를 받았어? 취소권자가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 청구란 말이나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이 말은 추인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빼고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다 추인이다 이 말이죠. 추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두 가지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하고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하고 이 두 가지는 상대방이 한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한번 본단 말이죠. 자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요 보면 90번 한번 봐봐. 90번 120페이지 90번 120페이지 90번을 봐봐. 120페이지 90번 봤어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정 추인이 아닌 거 법정 추인이 아닌 거 줄거 봐. 그럼 법정 추인이 아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추인이 아니니까 줄긋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그러면 다 지금 취소권자가 이렇게 돼 있죠?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에요. 근데 아닌 것이 두 가지 있다. 누가 하는 것? 상대방이 하는 것?
이행 청구. 상대방이 뭐 하는 거? 양도. 다시 줄 암기. 뭐라고? 상대방이 뭐? 이행 청구. 상대방이 뭐? 양도. 이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취소권자 2번 봐봐. 취소권자의 누가? 상대방이 맨 끝에 양도한 경우 추인이 아니라니까. 아니죠? 상대방 양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번 봐봐.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죠? 이건 추인이에요? 이건 추인이야? 옆줄 거 비교해가지고 옆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썼어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뭐야? 추인이다, 추인이 아니다?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는 뭐다? 써, 거기다 추인 X라고 써. 추인 X. 왜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추인이고, 이행 청구를 받았단 말은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이 말이지. 봐봐. 자, 내가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 청구하면 누가 청구를 받아? 상대방 받죠? 그럼 상대방 이행을 청구해. 그럼 누가 받아? 취소권자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다 이 말은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이 아닌 것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시험이 두 개 나와.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 다음 중에 추인이 아닌 것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 똑같은 말이라니까. 이런 봐봐. 추인은 유효란 말이고 취소는 무효란 말인데 추인하고 나서 취소할 수 있나요? 추인은 유효, 취소는 무효란 말이라니까.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 한 번 확정되면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죠. 추인을 했어. 그럼 확정적 유효.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이에요. 그럼 취소를 못해.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 왜? 추인이니까. 그런데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어. 받았다는 것은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고 두 개.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다시 추인이 아닌 것 몇 가지? 두 가지. 누가?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것은 누가 이행 청구를 받았다? 취소권자가 받았다.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았죠? 이렇게. 처음에 헷갈려. 내가 자꾸 말하니까 헷갈려. 알겠죠? 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민법이에요. 알겠죠? 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요, 86번 한번 봐봐. 86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무효와 취소 이런 식으로. 86. 법률행위가 취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급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는 추인, 무효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OX. X, 유효 X에.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령으로 본다니까. 일정한 요건 안에 일부 취소 줄고 살 수 있고. 추인 가능 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몇 년이다? 3년. 법정 대리는 줄고 취소 원인의 종료 전이란 말이 중요해. 왜? 취소 원인이란 말이 뭐죠? 취소 원인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종료지라면 성년이 되기 전이죠? 성년이 돼버리면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88 봐봐. 88은 뭐라 되어 있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10년. 3년 동그라미 3년.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그 다음 여기요.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야. 3년. 3번 제한 능력을 요구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죠? 그러면 악이 선의가 악이고 무조건 뭐만 말하네? 현, 전, 이익.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그게 아니고 현, 전, 이익만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4번 법정 대리인. 이런 법정 대리인요,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소멸하기 전에? 소멸하기 전. 소멸한 후 그러면 안 돼.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그 말은 성년이 된 후 이 말이죠. 그럼 법정 대리인권이 있어 없어? 없어.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 바로 두 번째 줄, 이 일을 보류하지 않는 한, 바로 옆에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꼴 취소 X,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꼴 취소 X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것을 얘기를 해. 자, 됐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